비냄새가 남아 있었다. 밤새 내렸던 빗물이 논바닥 위에 얇게 고여 있었고 강성의 새벽은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개는 낮게 깔렸고 허수아비들은 그 안에서 흐릿한 사람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멀리서 보면 사람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이 아니다. 강태주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번 사건도 똑같다고. 멀리서 보면 범인이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얼굴이 흐려진다. 강성경찰서. 형광등 아래 공기가 무거웠다. 벽면에 붙은 피해자 사진들. 붉은 실선. 시간표. 피해 장소 지도. 그 중심에 이기범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차시영이 사진 앞에 섰다. 목격자 진술. 서류를 넘긴다. 사건 당일 행적 불분명. 또 한 장. 피해자 동선 인근 출몰. 그리고 마지막. 현장에서 발견된 섬유 조직. 형사들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범인이라고. 강태주는 말없이 서 있었다. 턱이 굳어 있었다. 차시영이 천천히 돌아봤다.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해? 강태주의 시선이 벽에 붙은 사진으로 향했다. 이기범. 순영의 연인. 늘 어색하게 웃던 청년. 사람 눈 잘 못 마주치고 말끝 흐리던 놈. 그런데 연쇄살인범? 너무 쉽잖아. 강태주가 낮게 말했다. 뭐가? 범인처럼 보이는 게. 차시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연쇄살인범은 숨어. 강태주의 목소리가 천천히 이어졌다. 진짜는 이렇게 대놓고 안 보여. 창문이 흔들렸다. 강순영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집안이 조용할수록 더 무서웠다. 밖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커튼 틈 사이로 눈이 보였다. 그리고 허수아비.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순영아. 강태주였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잠겨 있었다. 기범이 어디 있냐? 강순영의 손끝이 떨렸다. 왜? 짧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긴 침묵. 지금 경찰이 찾고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기범은 폐축사 안에 숨어 있었다. 숨소리를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눈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움찔했다.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난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이미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가 들려 있었다. 피가 묻어 있었다. 강성일보 편집실. 담배 연기가 천장 가까이에 뭉쳐 있었다. 서지원은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1988년 겨울. 신문 스크랩. 실종 신고. 목격담. 그리고 작은 기사 하나. 농수로 인근에서 수상한 남성 목격. 서지원의 눈이 멈췄다. 손수건? 그 기사 속 피해자는 진술하고 있었다. 범인이 내 손수건을 가져갔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이기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손수건. 그건 피해자 물건이었다. 누가 옮겼어?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 일부러. 강태주와 차시영. 두 사람은 비오는 골목 안에서 마주 섰다. 차시영은 담배를 물고 있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감정 개입하지 마. 그가 말했다. 내 동생 남자친구라고 봐주는 순간 끝이야. 강태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넌 너무 빨라. 뭐? 범인 만들려고 달려가는 속도가. 차시영이 피식 웃었다. 그럼 뭐 할까? 천천히 다가온다. 또 놓칠까? 그 말이 꽂혔다. 김민지, 최인숙, 피해자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주의 주먹이 떨렸다. 새벽이었다. 폐축사 문이 거칠게 열렸다.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갈랐다. 이기범은 도망치지 못했다.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강태주가 천천히 다가갔다.
이기범이 글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무너졌다. 형. 숨이 끊어질 듯 떨렸다. 나 아니야. 눈물이 떨어졌다. 진짜 아니야.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눈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눈이 아니라 쫓기고 있는 사람의 눈. 하지만 증거는 모두 이기범을 향하고 있었다. 취조실, 형광등 아래 이기범이 혼자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수갑,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문이 열렸다. 차시영이 들어왔다. 서류를 내려놓는다.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미소도 없이 묻는다. 몇 명 죽였어? 이기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취조실 안공기는 눅눅했고 형광등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기범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손끝이 계속 떨렸다. 차시영은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계속 부인하면 힘들어져. 서류를 넘긴다. 피해자 동선. 또 한 장. 내 옷 섬유. 또 한 장. 현장 손수건. 이기범의 숨이 거칠어졌다. 전 아니에요. 거의 울먹였다. 믿어주세요. 차시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다 그렇게 말해. 강태주. 유리창 너머에서 취조를 보고 있었다. 턱이 굳어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이기범은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살인자는 아니다. 강태주의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연쇄살인범은 반복한다. 습관이 있다. 통제 욕구가 있다. 그런데 이기범에게는 그게 없다. 겁먹은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사람 죽인 놈이 아니라 죽을 만큼 몰린 놈처럼. 전화벨이 울렸다. 형사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현장 나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논이었다. 또 강태주가 가장 먼저 뛰어나갔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논바닥은 질척였고 바람은 축축했다. 그리고 시신. 이번 피해자는 중년 여자였다. 블라우스로 손이 묶여 있었다. 양말과 손수건으로 입이 막혀 있었다. 목에는 선명한 압박 흔적. 강태주의 눈이 흔들렸다. 취조실 안에 이기범이 있었는데 살인이 또 일어났다. 차시영도 현장에 도착했다. 시신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말이 안 되잖아. 강태주가 천천히 돌아봤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말했지. 너무 쉽다고. 서지원은 이기범 형 이기환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다. 1987년 강성공업 야간창고 화재. 사망자 없음. 목격자 진술 하나. 현장 근처 허수아비 옷을 입은 남성 발견. 그녀의 숨이 멎었다. 이 수법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